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료계의 파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피해가 갈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막판 교섭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지만 일부 공백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보면요, 의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1,342만 원, 일반 노동자의 5배가 넘습니다. 의료인력 확대를 무조건 거부하는 의사들의 주장,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밥그릇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옹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국회에 소풍 왔냐,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 이런 성희롱적 발언도 나왔는데요. 류 의원은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서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회 건의는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류 의원은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복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장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그래, 그동안 양복 입고 넥타이맨이 국회가 잘 돌아갔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여당 내 혼선이 점입 가경입니다. 과천시장, 마포구청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 노원을의 우원식 의원, 경기의왕, 과천의 이소영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까지 반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19대 국회 때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지역구인 의왕 월암지구 신혼 희망타운 개발 지원 공약을 내걸었었죠. 공급대책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지역구는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표적 반대 이유지만 공공주택을 기피하는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라는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 반대 해도 너무한다 싶은데요. 반대만 하기 전에 지금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할 건요, 임대주택의 양적 향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무 차별 없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주거지로 인식돼야 이번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4%에서 2%대 초반 수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 부담 경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던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 집 하나 남기고 다 팔아라, 주택으로 더 이상 돈 벌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들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에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는데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말이죠.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걸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겼다 이러는 건가요? 혹시 억울하시면 이번에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